미얀마 또 소식인데 이 미얀마 전역에서 지금 나흘째 군부 쿠데타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을 발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한 명이 중태에 빠졌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유혈 사태가 이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국일보입니다. 미얀마 커지는 유혈 사태 우려, 실탄 발사 의혹도. 앞서 현지 언론 미얀마 나우는 이날 경찰이 네피도에서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쏴 19세 여성과 30세 여성이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30세 남성. 3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AP통신 역시 실탄 사격으로 시위대 가운데 사망자가 나왔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광범위하게 돌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내부에서는 실탄 발사가 사실처럼 여겨지는 셈이다. 9일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한 의사는 엑스레이 검사 결과 총알이 박힌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가슴에 총상을 입은 남성도 함께 실려왔지만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진짜 큰일인데 걱정했던 사태가 네.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저 이 얘기를 보는데 마치 우리나라 5.18 광주 항쟁 그러니까요. 때가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스쳐가네요. 지금 이제 네피도의 병원은 부상자 가족들에게 면회를 지금 허락을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불분명하다. AFP가 전했습니다. 사실 이건요, 그 좀 의도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의도? 지금 미얀마에서 그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걸 강제 진압하기가 불편하거든, 군부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폭력 시위로 전환될 수 있게끔 이걸 자극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물대포 쏘고 이런 거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탄을 쏘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 체류탄이 실탄을 쏘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시위대들이 뭔가 과격해지면서 물리력을 쓰려고 했을 때 뭐 계엄의 확대라든지 비상조치 확대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좀 무차별한 어떤 그 체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같이 폭도가 돼버리면 이 개혁 못 이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명분을 주는 거죠. 상대편한테. 군부한테 명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들이 이런 그 압력에 굴복을 하고 평화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굴복할 것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저들의 어떤 그 민주화 지수나 지금 외세의 개입들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사태들을 더 키워가지고 대대적인 국민 희생이 있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뭐 시위와 관련해서는 미얀마 정부도 또 시위들도 굉장히 이제 한국을 일종의 모범 사례나 성공 국가로 보고 그렇죠. 이걸 흉내낼 수 있는데 그만한 단합력을 보여주는 것도 이게 국민성의 문제인 거고요. 용기를 갖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이른바 그 리더 그룹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얀마에는 그게 없단 말이야, 지금. 없어요. 이 리더 그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두드러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도 저기 여당 지금 예를 들면 선거에서 거의 80% 넘게 받았다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 지금 다 구금됐어. 다 구금돼 국회의원들. 있어서 정치인들이 안 보이잖아요. 시위 현장에. 그러니까 뭐 학생이 됐든 학생 대표, 종교 대표가 됐든 뭐 이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지금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통제하고 폭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하고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스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이 시민들만 저렇게 몰아내놓으면 뭐 총격 사태, 유혈 사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희생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폭도였다라는 형태로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5.18 때처럼.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홍콩 사태 때도 그랬지만 오히려 이제 그 세력 안에 들어가 갖고 폭력을 조장하거나 그렇지. 또 그런 그 뿌락치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 우리도 촛불 들면서
누군가 약간 과격해지려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자제를 자제시켰잖아. 했었잖아. 그러지 말라고 평화롭게 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내에 아마 또 뿌락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있었겠죠. 뿌락치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우리 국민들의 이성이 그 이겨낸 거잖아요. 집단 지성이 또 이겨내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 이 미얀마 좀 시민들한테 좀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그 왜 일제시대 때도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고 늘 구심점이 되는 분들이 계셨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복이었네요. 엄청난. 진짜 그 깨어 있기도 했었고 그렇지.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이끌었고 그렇죠. 또 마지막에 이제 그 광주민주화운동 얘기예요. 진공작전이라는 걸 펼치면서도 이제 뭐 총격전이 뭐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자위적인 어떤 그런 거였고 결과적으로 평화스럽게 그 부분을 마무리 짓고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미얀마에는 그러한 어떤 그 진짜 그 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워낙 군부 독재가 오래 진행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뭐 숙청당하고 탄압당하고 쫓겨나고 죽임당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도망쳐 나온 인권운동가들도 많지만 다시 내부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세력들이 그런 토대가 너무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비난받는 부분이 그거예요. 본인이 아버지의 후광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미얀마 들어와서 갑자기 떠밀려서 이제 민주지도 된 건 맞지만 그렇게 돼서 실제적으로 민주화를 진행했을 때 아까 얘기한 그런 세력들을 키웠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후학들을 그렇죠. 키웠어야 되는 거야. 근데 파벌 정치에만 의존하고 그런 자생적인 시민 세력이라든지 뭐 학생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군부나 다름없이 악랄하게 탄압을 했기 때문에 아웅산 수치만 딱 쥐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아까 댓글에도 그게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우리한테는 소중한 인물이라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 다 전라도 분들이셔서 어릴 때부터 저희는 김대중 선생님이라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순상님. 김대중 선생님 아니고 순상님. 김대중 선생님.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항상 호칭이 그거였어요. 김대중 선생님. 그러니까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낯설 정도로 늘 김대중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면서 살았고 부산이었지만 저희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그 당시에 호남 향후의 분들 모이시면은 그 열기가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응축된 힘이 사실은 김대중 선생님이라는 한 사람 밑에 정말 근데 이분이 또 저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끊임없이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고 이 친구들을 키워주시고 그런 것도 다 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만약에 저는 미얀마는 지금 그 아웅산 수치 그 정권이 조금 더 지속이 됐으면 저는 자생적으로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세력이 자생적으로 생기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게 생길까봐 지금 군부가 쿠데타를 한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군부도 그 위압감을 느낀 거야. 이걸 선거에서도 조금 더, 엄청 크게 져버리니까 조금 더 놔두면은 큰일 자생적으로 민주화 세력이 잉태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미얀마 사태 관련해서 이제 한류 팬들 얘기들이 또 솔솔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그 만들어진 청년들 그룹 이런 쪽 안에서 이제 미얀마에 대한 어떤 구호 메시지를 요청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뭘 해보려는 노력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한류라고 하는 게 문화예술적인 부분인 거고 걸그룹 보이그룹을 좋아하는 젊은 청년들의 어떤 커뮤니티인데 이런 커뮤니티한테까지 정치적으로 나서달라 또는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면에서 저는 좀 생각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거의 유일한 희망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라도 그렇죠. 어떤 뭐 세력화를 해야죠.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남의 나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그 짠함과 어떤 일종의 부채는 아니겠고 뭐 책임감 같은 거 뭐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실제 우리나라에 그 파병을 안 했지만 우리나라 어려울 때 그 이제 쌀을 굉장히 많이 무상으로 공여를 해줬던 우리 대한민국한테도 어느 정도 이제 관련할 수 있는 그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거를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 원조도 많이 했고 지금 이제 농업 현대화를 위한 일선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서 이제 성과를 막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분들의 어떤 그 신변이 일단 안전해야 될 것이고요. 나오질 못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앞으로 이런 그 한국하고 미얀마의 관계가 누가 이기든지 간에 군부가 이기든 민주세력이 이기든지 간에 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섣부른 어떤 그 외교적인 또는 어떤 그 참견을 하는 거는 조금 자중하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저는 군부 쿠데타를 인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민주정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도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독재를 겪어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군부 쿠데타 했잖아. 민정이양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군부 뽑고 나 민정 이러고 그래서 민정당을 만든 건가? 이런 아무튼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미얀마의 군부 정권을 인정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차원에서 저는 조금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워낙 저쪽에 포악한 데다가 중국까지 들어와 있어서 그러니까 민간에서 더 해야지. 이 피를 볼 희생이 너무 빤해 보여서 참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미완의 혁명이란 말이 있는데 벌써 시작을 하기도 전에 지금 미얀마의 상황은 미완의 혁명을 향해서 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되면서 그 군부하고 타협을 하면서 사실은 들어갈 그렇죠. 수밖에 네. 없었던 게 아웅산 수치 여사가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못하니까. 이제 그 외국인이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본인이 대리섭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걸 했다고 치면 뭔가 그래도 민주화 세력들이 정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방패막이는 좀 해놨어야 되는데 이런 게 실제 이번에 쿠데타가 벌어지고 보니까 너무 없다라는 거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허울뿐인 민주화를 그동안 진행했었던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왜 이제 미얀마에서도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승려들까지 뭐 다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인권 변호사 시절에 그 시위 현장 한 건데 딱 앉아 계시던 그 사진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제야 운동의 어떤 민주화 시위의 어떤 구심점이었던 분들이 다 대통령을 만드는 국민들이야. 우리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거 자체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국민의 힘이죠. 그렇죠. 네. 우리 시민들의 힘이 이 정도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국민의 힘이라고 하니까 좀 내가 말 실수를 했어. 실례요. 네. 예. 네.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아이고.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도 너무 대단하지만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앞에 늘 그렇게 구심점이 돼주셨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계셨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미얀마의 상황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미얀마도 이 상황으로 인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나라처럼 일어날 수 있을 국민의 힘이라는 의미 있는 좋은 단어가 에이, 진짜. 저것들한테 태극기에 이어서 또야. 또 이용당해가지고 태극기, 국민의 어버이, 엄마 이 좋은 말들 다. 에휴. 좋은 거는 지들이 다 먼저 선제로 갖다 쓰고 못 쓰게 만들고 아무튼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미얀마도. 저당이 망해서 국민의 힘이 국민 고유의 공공어로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누가 독일인 기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취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많이 알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언론에서 알릴 기회가 그것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뭐 SNS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언론들에서도 알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면 또 알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남흥님께서 우리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끌고 왔지만 순간의 실수로 이명박근혜가 정권을 잡아서 우리나라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안 다시는 그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렇지. 모두가 다 지금은 너무 각성하고 있어가지고 이 민주주의의 맛을 네. 보면 절대 못 돌아가요. 그때로 못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맛을 보면 절대 국진당한테 정권을 주겠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합니다.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업그레이드는 가능하지만 다운그레이드는 다운그레이드는 안 못해. 돼요. 되지. 우리 목숨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네. 못 보지. 네.